2013년 8월 인천 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어머니 실종 신고를 합니다. 경찰이 집을 확인해보니 지갑과 휴대전화만 남아있었고 집안에는 강한 락스 냄새가 퍼져 있었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를 시작했고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합니다. 실종 당일 어머니는 집 근처 ATM에서 돈을 인출한 뒤 집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는 CCTV에 찍혔지만 그 이후로는 어디에서도 포착되지 않았습니다.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은 함께 살던 큰아들을 의심했지만 그 역시 어머니 실종 다음 날 자취를 감춘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차량 번호판 조회를 통해 큰아들 차량의 이동 경로를 추적했고 충격적인 사실을 확인합니다. 실종 신고를 했던 작은아들이 형의 차량을 몰고 강원도와 경북 일대를 16시간 동안 약 730km를 이동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차량에서는 내비게이션과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가 모두 제거돼 있었고 고속도로 통행권에서는 작은아들의 지문이 검출됐습니다. 작은아들은 사치와 도박으로 결혼 1년 만에 신용불량자가 됐고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도 돈 문제로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작은아들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체포했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나게 됩니다. 이후 경찰은 작은아들의 아내를 만나 설득했고 그 과정에서 중요한 단서를 확보합니다. 경찰은 작은아들 부부의 컴퓨터와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했고 그 결과 두 사람은 이미 수개월 전부터 범행을 계획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체를 어떻게 처리할지 그리고 어머니의 집을 담보로 대출받는 방법까지 구체적으로 논의한 정황이 발견된 겁니다. 결국 경찰은 작은아들을 다시 체포했고 남편이 범인으로 인정되면 재산이 자신에게 넘어갈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아내는 진술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 진술을 바탕으로 강원도 정선의 야산에서 어머니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시신은 신원 확인을 어렵게 하려는 듯 손가락과 치아가 훼손된 상태였습니다. 작은아들은 끝까지 범행을 부인하다 아내의 진술로 어머니 시신이 발견되자 결국 범행을 자백했습니다. 이후 경북 울진에서 형의 시신도 발견됩니다. 그리고 아내는 단순한 공범이 아닌 범행을 계획하고 이끈 주동자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아내는 조사 이후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휴대전화에는 억울하다는 내용의 메모가 남아있었습니다. 결국 작은아들은 존속살해와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현재까지 복역 중입니다. 도박 빚에서 시작된 선택은 결국 한 가족 전체를 무너뜨렸습니다.